13일자 부산일보에 따르면 중국의 중화해외연의회라는 단체에서 부산의 3대 협력 사업으로 동북아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 한중일 공동국제 백신 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 관광객 교류와 첨단 기술 제조업 전략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습니다. 추산되는 사업비 8천억 원 대부분을 중국 측에서 부담할 의향도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잘 읽어봐야 할 것이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부담할 의향도 있다입니다. 이번 협력 사업에 관해 지역 경제를 살릴 동북아 물류센터와 관광객 유치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알리바바 물류센터를 지어 북미와 유럽의 물동량까지 확대하는 대단히 물류 유통지로 키울 것과 더불어 과거도 신공항 사업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 섞인 말로 기사는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현재 중국의 재정 상태로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의문이며 물류센터나 관광객은 다른 목적을 위한 미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두 번째 사업인 한중일 공동국제 백신 바이러스 연구센터 건립인데요. 두 번째 제안 사업인 한중일 백신 바이러스 연구센터는 중국 측 의지가 강하다면서 자신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에 대해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으며 한방 의료 수준이 높으므로 한국과 일본에 앞서가는 서양의학과 바이오 기술을 결합시키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 나라의 연구원들이 상주해서 연구할 것이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 입주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방을 접목시킨 바이러스 치료제는 보기에 따라서는 다소 생소하고 억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연구소에 상주하는 중국 연구원은 상황에 따라서 중국의 천병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중국 측으로부터 공식 제안이 들어오면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며 부산에 이익이 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 네티즌들은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짜 부산에서 부산행 찍겠는데 퍼뜨리고 약 주고 판 짜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라며 깊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바이러스 연구소 건립에 불신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세계를 위기에 빠뜨린 코로나 바이러스를 몰래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있다가 외부로 유출하게 만든 의심을 받고 있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바이러스 연구소를 만들자고 하니 모두가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의 이루판 선데이 타임스는 광부의 죽음에서 우한 연구소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7년간의 자취라는 제목으로 코로나19의 기원을 추적했습니다. 기사에서 제기한 핵심 의혹은 중국이 코로나19 자매 바이러스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자매 바이러스라 불리는 이 바이러스는 지난 2012년 처음 발견됐습니다. 중국 원난성의 한 버려진 폐광에서 일하던 인부 6명이 발열과 기침을 동반한 중증 폐렴을 앓았고 이 중 3명은 결국 사망했습니다. 조사 결과 인부 4명의 몸에선 당시 유행했던 사스와는 다른 바이러스 항체가 형성돼 있었는데요. 과학자들은 폐광 바이러스를 채취해 2013년 우한 연구소로 보내 7년간 보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광산에서 채취한 샘플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전적으로 96.2% 유사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는 현재까지 나온 코로나 계열 바이러스 중 코로나19와 가장 유사한 형질로 현재 코로나19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데이 타임스는 세계보건기구가 우한 연구소에서 바이러스 유출이 일어났을 가능성과 연구소 측이 감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위험의 연구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우한 연구소의 두 가지 위험성을 다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위험은 바이러스를 다루는 연구소에서 언제든지 바이러스가 유출되어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유출에 대한 사고는 생각보다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2014년 워싱턴 근처 연구소에서 관리하던 천연두 바이러스 샘플들이 버려진 종이 박스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는 세계에서 미국과 러시아 딱 두 군데 보관되어 있는데 다시 세상에 나올 뻔했습니다. 2015년에는 미군 측의 실수로 죽은 탄저균 포자 대신 살아있는 탄저균 샘플들이 미국 내 최대 9개의 실험실들과 한국에 위치한 군부대로 보내졌습니다. 더 가까운 예로 중국의 브루셀라 바이러스의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3,000명 가까운 사람이 자신이 왜 아픈지도 모른 채 병에 걸렸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쉬쉬하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우한 연구소가 의심받고 있는 부분은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고위험의 연구를 했냐는 것입니다. 기존의 바이러스의 인위적 조작을 통해 더 강력한 바이러스를 만들려고 했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말인데요. 이를 두고 바이러스를 다른 용도로 이용하려는 이른바 생화학 무기화하려고 연구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 옌리멍 박사는 바이러스가 우한의 수산물 시장이 아닌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만들어졌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논문의 핵심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분리한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인간 감염을 일으키도록 특별히 제작됐다는 것인데요. 옌리멍은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에 단백질이 자연에 없는 형태이며 인간 세포에 잘 침투하도록 유전자 가위가 사용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생화 항무기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녀는 이런 방식으로 6개월 이내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만들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옌리멍 박사의 논문은 현재 과학자들에 의해서 검증된 건 아니고 사전 게재 사이트에만 올라와 있는 상황으로 과학자들의 반응은 조금 엇갈리기는 하지만 대체적인 분위기는 잘못됐다라는 것만 가지고 조작됐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옌리멍 교수의 주장이 틀리지는 않으나 그렇다고 대단히 맞는 것도 아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은 사실인 것인데요. 하지만 그 의구심은 완전히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지금은 백신 바이러스 연구의 부지로 양산의 부산대 의대 캠퍼스가 거론되고 있지만 당초 중화연희회가 바이러스 연구센터를 부산 시내에 세우자고 제의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 연구에 왜 대도시가 필요할까요? 땅값이 저렴한 곳을 찾아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당연할 텐데요. 신인균 국방TV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번 부산 투자의 대표격인 노유젠이라는 사람은 중화연희회의 400여 명의 이사 중 한 사람으로 주도적으로 투자를 유치할 위치가 아니며 중화연희회 수장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진핑의 오른팔이며 공산당 주요 간부라고 합니다. 노유젠이 맡아온 일도 의심스럽습니다. 노유젠은 중화연희회에서 바이오 계열 사업의 관시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북아 물류나 관광 사업은 이 사람의 분야가 아닌 것입니다. 주어 업무이자 관심은 백신 바이러스 연구소인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람의 집안이 생화학 무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장군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음모론이라 할 수 있어도 우리나라가 중국 생화학전에 쓰일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한 것 같습니다. 생화학 무기는 의외로 오래전부터 전쟁에 이용됐습니다. 기원전 6세기 무렵 아시리아인들이 적군의 우물에 호밀 곰팡이를 집어넣어 오염시켰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흑사병에 걸려 죽은 시체들을 투석기로 적의 성벽 안으로 던져 넣어서 수많은 적군과 주민들이 전염병에 걸려 죽게 만들고 결국 항복을 받아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생화학 무기는 가성비 갑인 무기입니다. 단위 면적당 살상 능력을 비용으로 환산할 때 일반적인 재래식 무기를 100으로 친다면 핵무기는 50에서 60 정도이지만 생화학 무기는 불과 10에서 20이면 충분히 살상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대량 살상이나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생화학 무기를 빈자의 무기라고도 합니다. 북한이 우리나라와 비교해 모든 전력에서 뒤처짐에 따라 선택 집약적으로 키운 군사 분야가 핵과 생화학 무기입니다. 북한의 전쟁 시나리오는 핵무기를 이용한 서울 점령과 동시에 후방의 생화학 무기 공격으로 전국을 혼란에 빠뜨려 미국의 지원이 오기 전에 빠른 시간 내에 우리의 항복을 받아내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생화학 무기 수준은 적어도 세계 5위 안에 들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 테이블에 핵과 더불어 생화학 무기가 의제로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도발 억지력으로 충분할 만큼 우리나라 생화학 무기 전력은 한 수위입니다. 대한민국은 전세계 생화학 무기 종합 전력 2위로 전세계 생화학 무기 총보유량 3위, 전세계 생화학 무기 종합성 등 1위입니다. 이는 핵폭탄을 보유한 것과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미국 다음가는 전세계 종합 생화학 전력 2위의 국가입니다. 1991년 3월 미 해군 공보처가 한국이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1997년 8월 뉴욕타임스지가 한국이 세계 네 번째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 생산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3,000톤 정도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3,000톤, 전시에는 1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신경성과 수포성, 혈액성, 구토, 최루성, 독성 물질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밝혔습니다. 생화학 무기 성능은 세계 1위로 방독면 방독복을 입어도 대한민국의 화생방 공격을 전혀 방어할 수가 없는 데다 일본과 중국의 화생방 탐지기로도 대한민국의 생화학 무기를 전혀 탐지를 할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생화학 무기를 전혀 탐지를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과 마찬가지로 자신들까지 망가질 각오를 하지 않고는 쓸 수 없는 무기가 생화학 무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생화학 무기 전력을 비축하는 것도 적들이 섣불리 생화학 무기로 공격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군사력이 딸리는 중국도 생화학 전략을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부산의 경제협력에 대한 중화해외연의회는 전체적인 구상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민간 교류를 더 활발히 해 영토와 역사에 대한 3국 간 갈등을 풀어간다면 나중에는 북한까지 개혁개방 대열에 동참해 동북아 대통로와 공동 번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공동을 중국이라고 바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동아시아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고 민간 교류를 더 활발히 해 영토와 역사에 대한 3국 간 갈등을 풀어간다면 나중에는 북한까지 개혁개방 대열에 동참해 동북아 대통로와 중국 번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